자, 이제 순열편의 마지막 강의인데요. 중복순열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중복순열은 단어에서 나오는 그대로 순서를 나열하되, 그러니까 순서를 고려해서 어떠한 나열을 고려하되 한 번 썼던 문자를 또 쓸 수 있다. 즉 중복해서 쓸 수 있다. 그 뜻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복순열도 결국 우리가 순열의 모든 개념이 다 고배법칙에서 나왔던 것처럼 중복순열을 우리가 고배법칙으로 해결할 겁니다. 물론 기호를 표현을 하겠고 표현된 기호를 우리는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굳이 어떠한 문제, 즉 중복순열의 문제를 굳이 기호를 써서 나타내려고 시도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기호가 나와 있을 때 계산하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계산에 대한 표현만 한번 살펴볼게요. 414번에 이 3파이라고 있습니다. 3파이 2는요 무슨 뜻이냐면요 3을 연속해서 똑같이 두 번을 곱하시오, 그런 뜻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겁니다. 3파이는요. 그러면 이 파이 3은요 2를 시작해서요 3번을 2를 3번 곱하겠다 해서 뭐 굳이 쓰면 2의 세제곱 3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4 파이 3은요 4를 3번 곱하겠다 해서 4의 3제곱이요. 그러면 6 파이 0은 이게 다 거듭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제곱. 그럼 얘는 6의 0제곱이니까 그러면 1로 정의를 내릴 겁니다. 선생님이 중복순열을 하면서 중복순열의 문제를 풀면서 야 이거는 중복순열이니까 이런 기호를 써야 돼 라고 해서 이 파이를 쓸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굳이 쓸 필요는 없고요. 자, 보면은 416, 그러니까 고배법칙만 잘하시면 됩니다. 416번 보면 1, 2, 3, 4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인데요. 다만 여기서 조건은 우리가 보통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왔었죠. 순열에서. 대신에 1, 2, 3, 4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100의 자리를 쓸 수 있는 경우수 몇 가지죠? 4가지죠. 그럼 10의 자리는 3가지가 되겠죠. 그럼 1의 자리는 2가지가 되면서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될 겁니다. 근데 417번을 보세요. 동일한 문제입니다. 1, 2, 3, 4를 가지고 세 자리 정수를 만드는데요. 여기서는 다만 중복을 허락합니다. 그러면 100의 자리 쓸 수 있는 게 1, 2, 3, 4, 4가지고요. 10의 자리도 또 한 번 썼던 수 또 써도 되니까요. 또 4가지고요. 여기도 4가지가 되면서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될 겁니다. 이것을 굳이 기호로 쓰자면요. 굳이 기호로 쓰자면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나열, 즉 순서를 고려할 거니까요. 4p3. 얘는요.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나열까지 고려를 할 텐데요. 100의 자리, 10의 자리, 2의 자리 다를 테니까요. 그런데 한 번 썼던 수 또 써도 좋습니다. 그래서 파이교를 쓰긴 쓸 거예요.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장제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것을 P로 쓴다든지 파이로 쓰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는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쓰려고 막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고배법칙만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기호가 나왔으면 어떠한 뜻인지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19번. 중복을 허락해서 0, 1, 2 가지고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입니다. 4자리 정수. 자, 0이 들어가죠. 자, 0이 들어가는 문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일단은 0도 맨 앞에 와도 좋다라고 허락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하게 제일 앞에 0이 오는 이런 경우만 제외시키라고 했어요. 일단 맨 앞에 여기 와도 되니까요. 여기도 3가지죠. 여기도 3가지죠. 여기도 3가지죠. 여기도 3가지죠. 여기에서 자, 맨 앞에 0이 왔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경우죠? 0은 한 번 썼던 수 또 써도 되니까 여기도 3가지입니다. 여기도 3가지고 여기도 3가지가 되겠죠. 이런 경우를 제외시켜주면 0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 문제의 해결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25번은 5자리 이진법인데요. 이진법은 0과 2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수를 이진법이라고 합니다. 2개의 수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어떠한 수의 표기 방법, 이진법. 그럼 얘는 동일한 문제가 되겠죠. 5자리니까요. 이러한 꼴에서 제일 앞에 0이 오는 이러한 5자리, 즉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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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 에서 여기 2가지, 2가지, 2가지 제일 앞에 0이니까요. 요거를 제외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에 430번에 0, 1, 2, 3을 중복으로 허락해서요.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특별하게 홀수를 만들랍니다. 네 자리 홀수니까요. 경우에서 조금을 해야 되겠네요. 자, 이런 1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3꼴, 이런 경우가 홀수의 꼴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어차피 제일 뒤에가 1이, 그러니까 이 경우 봅시다. 제일 뒤가 1은 어차피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세 칸만 채우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세 칸 우리 어떻게 채웁니까? 이 세 칸은 0하고 1하고 2하고 3, 1 또 써도 좋습니다. 요 놈을 3을 사용해서 세 자리를 만드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0, 1, 2, 3 사용해서 세 자리 만들기 수만 우리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서 이런 경우를 제시해주면 되죠. 자, 0, 1, 2, 3 사용해서 세 자리 만들기. 여기 몇 가지요?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제일 앞에 0이 오는 경우 제일 시켜줘야 되니까 여기 네 가지, 네 가지. 제일 시켜주면 64-16이니까요. 48가지인가요? 이러한 경우가 48가지가 있네요. 그런데 어쩌고 3꼴도 얘랑 똑같네요. 그럼 결국 여기서도 48가지가 나올 테니까 결과적으로 합의 법칙에서 총 96가지의 경우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6번에 1, 2, 3, 4 가지고요. 세 자리 정수를 만들 텐데요. 세 자리 정수를 만들 텐데 다만 조건이 2는 꼭 포함해야 된답니다. 자, 이게 다른 말로 적어도 2는 포함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조금 여러분들 힌트를 찾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적어도는 우리가 역사건 생각하니까 반대사건.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의 경우수니까 전체의 세 자리 중에서 자, 해결법입니다. 전체의 경우에서 2가 아예 없는 그러한 경우를 제외시켜주면 2가 적어도 하나는 보이겠지. 즉 2는 꼭 포함이 되겠지라고 해서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 경우수는요 그냥 몇 가지입니까? 여기 4 곱하기 4 곱하기 4죠. 4 곱하기 4 곱하기 4. 그 다음에 이제 세 자리 정수를 만드는데요. 2를 안 쓸 겁니다. 그럼 2를 안 쓸 거니까요. 결국은 1하고 3하고 4로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 세 가지. 해서 64-27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47번에 이 점하고 요 짝대기. 이 점하고 짝대기 가지고 우리가 신호를 보냅니다. 모스보라고 하죠. 모스보를 보내는데 세 개를 가지고 세 자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세 자리 어떤 모스보의 경우수. 여기 몇 가지죠? 동그라미 아니면 짝대기니까 여기 두 가지죠. 여기도 두 가지죠. 여기도 두 가지죠. 그래서 총 8가지 신호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스보 문제에서 450번에 요놈과 짝대기, 동그라미 짝대기라고 할게요. 나에게서 신호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100가지의 신호를 만들고 싶습니다. 100가지의 신호를. 그럼 적어도 이 부호를 몇 개를 사용해야 되겠느냐의 문제예요. 몇 개를 사용해야 되겠느냐. 만약에 한 개를 사용하면 한 칸이죠, 한 칸. 그럼 요놈은 몇 가지? 두 가지의 신호를 이미 우리는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자리의 신호라고 한다면요. 그런데 두 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면 두 번을 사용한다면 부호를 두 번 사용할 수 있다면 즉 두 자리의 정수 만들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놈은 2 곱하기 2니까요. 2의 제곱까지 즉 4가지의 어떤 신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3개를 쓸 수 있다고 한다면요. 3건을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3자리의 정수꼴이죠. 그럼 결국 두 가지니까 2의 세제곱 8가지. 만약에 4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2의 4제곱 16가지. 5개를 쓸 수 있다면 2의 5제곱 32가지. 6개를 쓸 수 있다면 2의 6제곱 64가지. 7개를 쓸 수 있다면 화면에 들어오나요? 7개를 쓸 수 있다면 128가지. 이 어떤 신호를 보낼 수 있을 텐데 100가지 이상의 신호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럼 최소한 128가지가 여기 64가지면 100가지 신호를 못 보낸다고 하니까 잘못해서 7개의 신호를 우리는 최소한 써야 된다라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떤 뜻이냐면요. 꼭 6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6개를 꼭 사용하려고 한다면
6개를 사용하라고 한다면 64가지 신호를 만들 수 있겠지만 우리는 6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6개까지. 그러니까 6개까지 이용한다면 5개를 이용해도 좋고요. 4개를 이용해도 좋고요. 3개를 이용해도 좋고요. 2개를 이용해도 좋고요. 1개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즉 다시 살펴보면 1개까지 이용할 수 있다면 2가지고요. 1개까지. 2개까지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까지 포함입니다. 2개까지 쓸 수 있으면 우리는 총 6개의 신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3개까지 이용한다면 1개도 좋고요, 2개도 좋고요, 3개도 좋습니다의 뜻으로서 우리는 받아들여서 2, 4, 8에서 14가지 신호. 그럼 여기는 4개까지면은 여기까지 합해서 14가지다, 16가지다, 30가지. 그럼 여기는 62가지, 여기는 126가지. 결국은 6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면 총 100개 이상을 최소한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그 해석에, 문장 해석에 좀 잘못한 경우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 바래요. 그 다음에 457번은 A, B, C, D가 여행을 갔습니다. 숙소가 있어요. 어떤 그 방이. 근데 302호실, 아무튼 방이 3칸이 301호, 302호, 303호. 야, 너 어디 가서 잘래? 난 여기 가서 잘 거야. 또는 여기 가서 잘 거야. 여기 가서 잘 선택을 하겠죠. 몇 가지 선택이 있습니까? 3가지. B도 마찬가지로 3가지. C도 3가지. 같은 방에 또 들어가도 돼요. D도 3가지. 해서 총 81가지 경우 수가 있겠고요. 463번에 서로 다른 편지 세 통, 그냥 A, B, C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우체통, 가, 나라고 할게요. 이때 이 편지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냐, 여기다 집어넣을 거냐. 이 편지 2가지, 가 아니면 나죠. B도 가 아니면 2가지, C도 가 아니면 2가지. 그래서 총 8가지가 나올 겁니다. 나중에는요, 이 편지가 서로 같고요. 우체통은 다른 경우가 있고요. 편지는 다르고요. 우체통이 같은 경우도 있을 테고요. 편지도 같고 우체통도 같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어떤 구분에서는 뒤에서 조합하면서 하겠습니다. 중복 조합이라고 해서요. 그 다음에 468번에 5명의 선거인. 선거인은 사람 다 다르죠, 그죠? 5명을 A, B, C, D라고 할게요. 이 5명의 선거가 유권자가 있는데요. 내가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번에 후보가 가 후보하고 나 후보가 나왔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하겠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투표는 자기의 이름을 써서 이 투표용지에 자기 이름 누구를 써서 즉 이 투표용지 모두 다 다른 투표용지가 되죠. 자기 이름을 써서 하는 투표, 즉 기명투표랍니다. 이 기명투표가 자기의 이름을 써서 투표하는 그러한 투표의 방법이에요. 거의 드물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뭐 기명투표니까요. 다 다른 투표용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얘는 가 아니면 나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인데 선생님 여기서 설명했다시피 나중에는 이 투표용지가 사실 다 같을 겁니다. 같은 투표용지를 가하고 나에 투표하는 방법, 그게 무기명 투표죠.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무기명 투표가 기본 원칙의 투표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이 무기명 투표는 나중에 중복조합하면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73번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좌우 대칭 모양의 어떤 그런 도형이 있는데요. 여기에 동그라미 아니면 이 사각형을 그려서 무작위로 넣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동그라미 아니면 네모, 그냥 편의상 그냥 선생님 1하고 2하고 하겠습니다. 여기 1하면 있을 수 있고 여기도 1하면 여기도 1, 2, 여기도 1, 2, 1, 2, 1, 2니까 여기 두 가지 해서 전체 경우 수를 하라고 한다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해서 64가지인가요? 64가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네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좌우의 대칭 모양을 꼭 이루라고 합니다. 좌우 대칭 모양. 그러면 여기는 1하면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고요. 여기도 1, 2, 여기도 2가지고요. 여기도 2가지고요. 여기도 2가지 1, 2, 여기도 1, 2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2를 썼으면 여기에는 1, 2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여기 차라리 동그라미 네모로 합시다. 여기 동그라미 네모 2가지,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여기는 아무거나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좌우 대칭을 하려면 여기가 동그라미 들어가면 여기도 동그라미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가 네모라고 한다면 여기도 네모여야 된답니다. 즉 결국은 여기는
여기는 한꺼번에 계산이 돼요. 동시에 계산이 돼야 돼요. 즉 여기는 둘 다 동그라미거나 둘 다 네모이거나 여기가 한꺼번에 두 가지 돼요. 이렇게요. 또는 어떻게 봐도 여기서 답부터 합시다. 그럼 결국은 2가 되겠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요. 아니면요. 여기는 두 가지고요. 두 가지고요. 두 가지고 두 가지고요. 여기가 두 가지로 선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는요. 여기에서 칠했던 것 그대로밖에 선택 여지가 없어요. 여기가 동그라미면요. 여기는 동그라미 방법밖에 없고요. 여기가 네모면 여기가 네모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굳이 쓰자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 방법보다는 이것을 잘못해서 여기를 2가 없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요. 여기가 동시에 2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집합인데요. 478번. 좀 많이 어렵습니다. 478번에 어떤 부분 집합의 개수를 결정하는 문제는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일단 3개의 집합입니다. 이 전체 집합 S라고 했고요. S 안에는 1, 2, 3, 4, 5, 6, 7, 8의 어떤 원소가 포함이 돼 있어야 될 거예요, 편이. 자, 그런데 3개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3개의 부분 집합 경우수는 이렇게 되겠죠. A, 가장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B, C. 이렇게 되세요.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한다면 1이 갈 곳, 2가 갈 곳, 3, 4, 5, 6, 7, 8을 여기에다가 적절하게 배하면 돼요. 즉 여기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라고 한다면 1이 갈 곳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중에 아무 데나 가도 됩니다. 8가지, 2도 8가지고요, 3도 8가지고요, 4도 8가지고요, 5도 8가지고요, 6도 8가지, 7도 8가지, 8도 8가지에서 8을 8번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조건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조건이요.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공집합이라고 이런 조건이 추가되는 경우라고 봅시다. 그럼 3개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여기죠, 여기. 여기가 원소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1이 갈 곳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죠. 2도 7가지, 3, 4, 5, 6, 7, 8도 7가지일 겁니다. 만약 이 조건에다가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S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3개의 집합이 모두 합해진 게 S가 똑같아야 되니까요. 이 A 부분이죠. 제 여백 부분에다가도 원소가 들어가서 안 될 거예요. 그럼 얘가 갈 곳은요. 6가지, 6가지, 6이겠죠. 근데 만약 여기에 조건이 또 추가된다고 칩시다. A 교집합, B도 공집합이라고 합시다. 라고 한다면 여기죠, 여기. 여기가 공집합이어야 된다니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A가 B에 포함되어야 된답니다. 라고 이렇게 나타나 칩시다. 그럼 A가 B에 포함이 되려면요. 이 마라든지 라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마하고 라가 있다면 B를 벗어나는 영역이 존재하니까요. B를 벗어나는 A가 생기잖아요. 따라서 A가 B에 포함됐다고 보죠. A가 B에 포함됐다라고 볼 수가 없고 A가 B에 포함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B 외부에 A가 튀어나와서 안 되니까 B 외부에 튀어나온 이 A 부분이 여기죠. 마하고 라 부분은 없어져야 된다. 그 뜻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없어져야 된다. 그럼 결국은 1이 갈 거죠. 이 네 군데의 조건. 네 군데의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부분집합의 가능성을 따져낼 텐데, 즉 얘네들이 원소가 들어가질 수 있는 어떤 영역의 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조건이 어떻게 있냐면요. 여기에 A가 공집합, 나 조건부터 봅시다. 나 조건을 보면요. 나 조건에서 A가 B에 포함되어야 되고요. B 교집합 C는 공집합이 돼야 된답니다. 여기서부터 볼게요. 그럼 A가 B에 포함되려면요. 선생님 말했다시피 이 B 바깥에 튀어나오는 이 A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자, 여기는 원소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 지금 B급 친 곳은 원소가 갈 수 없는 막힌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B교집합 C가 공집합이라고 한다면 B교집합 C, 여기죠, 여기. 여기도 공집합, 여기도 원소가 들어가서 안 됩니다. 여기도 지울게요. 이렇게. 이게 나 조건입니다. 그럼 나 조건만 나와 있으면 1, 2, 3, 4, 5, 6, 7 갈 수 있는 곳이 하나, 둘, 셋, 네 군데. 네 군데에서 4 곱하기 4 곱하기 4를 8번 곱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를 봅시다. 다를 보면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이 지금 2, 3, 5여야 된답니다. 2, 3, 5. 그런데 우리가 이 여집합은 한꺼번에 이렇게 드 모르건 법칙이라고 해서
묶어내면 A, B, C에서 이 교집합도 사실 반대로 바뀌게 되죠. 요놈의 2, 3, 5 이 뜻입니다. 그럼 결국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어디냐면요. 여기 부분이죠. 여기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여백이니까요. 결국은 R을 뜻합니다. R은 2, 3, 5가 꼭 R에는 이 R 부분에는 2하고 3하고 5가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면요, 보세요. 2는요, 나나 바나 사를 갈 수가 없고 R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 경우 딱 정해져요. 3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5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예요. 그러면 1은 이제 몇 가지입니까? 1은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1을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1이 여기로 가버리면 여기가 1이 표현돼야 됐을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제 1은 R을 빼고 가야 됩니다. 세 군데밖에 없어요. 세 군데, 세 군데, 세 군데, 세 군데, 세 군데. 해서 다 곱의 법칙입니다. 결국은 3의 5제곱, 243이라고 했을 겁니다. 나하고 다 조건만 나와 있으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이 조건까지는. 그런데요, 이 가조건 때문에 굉장히 이 문제는 좀 어려워졌어요. 가조건이 뭐냐면요, A가 공집합이 되지 말래요. B도 공집합이 되지 말래요. C도 공집합이 되지 말래요. 이러한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 문제는 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공집합이 되지 말고 A, B, C가 모두 각각 공집합이 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 포함되지 법 쓰겠습니다. 제외를 시킬 거예요. 전체 경우에서요. 잘 보세요. 전체 경우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전체 경우가 바로 요거죠. 여기에서요. A가 공집합인 경우를 우리는 제외시킬 겁니다. A가 공집합이 되지 말라고 했으니까 A가 공집합인 경우를 제외시킬 거예요. 마찬가지고요. B가 공집합인 경우도 제외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요. C가 공집합인 경우도 제외를 시킬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제외하면서 두 번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요? A도 공집합이고 B도 공집합인 경우는 두 번이나 지금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포함을 시킬 거예요. 마찬가지고요. B가 공집합이고요. C가 공집합인 경우도 여기 하면서 여기에서 두 번이나 지금 제외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은 추가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요. A가 공집합이고요. C가 공집합인 경우도 두 번이나 제외가 됐으니까 한 번 더 추가할 겁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A도 공집합이고요. B도 공집합이고요. C도 공집합인 경우가 다시 두 번이나 추가가 돼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배제시킬 겁니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포함 배제법의 원리라고 해요. 포함 배제법의 원리. 자, 그러면 이 방법에 의해서 답을 내려보면 자, 전체 경우수 몇 가지라고요? 3의 5제곱이라고요. 3의 5제곱 243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A가 공집합인 경우는요. 자, A가 공집합인 경우 잘 봅시다. A가 공집합인 경우는 이 중에서 A가 공집합이려면 특별하게 여기도 원소가 들어가서는 안 되죠. 여기도. 그죠? 그럼 결국은 1이 갈 곳은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4도요, 두 군데. 6도, 7도, 8도, 두 군데죠. 2, 1, 물론 어차피 여기 1, 1, 1이니까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죠. 얘가 지금 2의 5제곱이 되겠네요. 32죠. 자, 거듭점 보실게요. 3의 5제곱 마이너스 2의 5제곱. 요거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B가 공집합인 경우에 자, B가 공집합인 경우는요. 이게 나였나요? 자, B가 공집합인 경우는 여기죠, 여기. 여기가 공집합인 경우니까요. 여기에 원소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1이 갈 곳은요, 4밖에 없네요. 한 가지. 그리고 굳이 쓰자면 여기도 1의 5제곱이죠. 1의 5제곱. 여기다 쓰겠습니다. 3의 5제곱, 여기는 2의 5제곱, 여기는 1의 5제곱. 그 다음에 C가 공집합인 경우는요. C가 공집합인 경우는 여기죠, 여기. 여기에 원소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 그럼 결국은 1이 갈 곳은 나 아니면 다 두 가지. 4, 6, 7, 8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 두 가지씩 2의 5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도 공집합이고 B도 공집합인 경우는요. A도 공집합, B도 공집합, A도 공집합, B도 공집합. A도 B도 모두 공집합인 경우 여기가 원소가 있어서 안 되죠.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원소가 있어서 안 되죠. 그럼 결국은 얘네들이 갈 곳은 이 4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1의 5제곱이죠. 자, 그 다음에 B도 공집합, C도 공집합. B도 공집합이고요. C도 공집합이면 1이 갈 곳이 없죠. 0,
0, 0, 0, 0. 사실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원소들이 지금 가져야 되는데 B도 공집합이고 C도 공집합인 경우는 이 원소가 배열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는 이런 상황은 사실 발생하지 않습니다. B도 공집합이고 C도 공집합. 그럼 그 0이라고 굳이 쓸 거면 0이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공집합, C가 공집합은 A가 공집합, C가 공집합이니까요. 각각의 원소가 갈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남아있죠.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그래서 여기는 2대 5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공, B가 공, C가 공집합인 경우는 여기가 모두 공집합이 이렇게 되겠죠. 아까 말했다시피, 영화에서 말했다시피 그런 경우가 있다고 없다고요. 얘네들의 원소가 갈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집합은 만들어질 수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도 굳이 쓰자면 여기 되겠죠. 자, 이렇게서 3의 5제곱에서 얘 빼고요. 얘 더하고요. 얘 다시 뭐 뺄 건 없습니다만은 요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주시면 될 거예요. 부분집합의 개수의 문제는 모두 다 이러한 경우의 수의 즉 갈 수 있는 이 원소들이 갈 수 있는 영역의 가지수를 찾는 경우의 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